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진지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스닥 시장에 쌓여있는 신용융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코스닥 신용융자, 자, 코스닥을 매매하는 투자자의 90%가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코스닥에 쌓인 신용융자는 개인 투자자가 쌓은 신용융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신용융자 규모가 코스닥 시장에서 조금 많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지난 봄 사이에 쌓였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악성 매물이 코스닥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자, 요즘 조종장에서 보게 되면 코스닥 지수가 허무하게 하락하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신용융자발, 코스닥 시장의 신용융자발, 레버리지의 역습이라는 주제로 오늘 증시 토크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이야기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최근에 약세가 이어지면서 작년 가을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자, 보통 신용융자 추이는요, 자, 주가지수 추이, 코스닥이면 코스닥 지수, 거래소면 종합주가지수 추이를 따라서 신용융자 규모가 움직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상승할 때는 신용융자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은 신용융자 규모가 축소되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게 되죠. 그도 그럴 것이 시장이 상승할 때는 사람들이 빨리 더 큰 수익률을 봐야 되겠다라는 심리에 레버리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신용융자, 주식 관련 대출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레버리지 투자를 감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은 원치 않게 마진콜, 강제 청산이 발생하거나 혹은 본인의 수익률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신용융자나 레버리지 투자를 포기하면서 신용융자 통계치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요. 자, 최근에 코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은 작년 가을 수준까지 하락해 있는데, 자, 코스닥의 신용융자, 지금 화면상에 보시면은 주황색 선입니다. 자, 주황색 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있죠. 자, 이 코스닥의 신용융자는 오히려 자, 작년 가을보다 거의 한 1조 원 가까이 늘어나 있어요. 제법 큰 규모로 증가되어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작년에 신용융자가 가을에 크게 감소하면서 시장이 바닥을 찍었는데, 자, 지금 위치에서 생각하면, 신용융자가 그때 수준으로 줄어든 게 아니고, 그때보다 훨씬 위에 있다는 점은 무언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크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이야기 드리면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숫자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19년 올해 자, 1% 정도 주가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자, 7월달, 6월달 좀 조정장이 이어지긴 했습니다만, 자, 5, 6, 7월에 조정에도 불구하고 1% 수준의 상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코스피 시장은 신용융자가 2672억 원 감소했습니다. 신용융자가 유가증권 시장은 오히려 감소했어요. 자, 그리고 상승장일 때는 신용융자가 늘어났겠죠. 코스피 시장도 일부 늘어났는데 올해 초에서부터 4월까지 봄까지 상승장에서 자, 코스피 시장의 신용융자 증가 규모는 78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이에 반해서 코스닥 시장은요, 조금 숫자가 큽니다. 많이 큽니다. 자, 일단, 자, 코스닥 지수 자체가 최근까지 1% 수준의 하락이었어요. 자, 코스피 시장을 보면은, 자, 1% 수준의 상승임에도 불구하고 2600억 줄어들었네? 신용융자가 줄었네? 라고 생각하면은 코스닥 시장은 하락했다 그러면
뭐 적어도 저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많은 규모 줄어들었어야 하지요. 하지만 자, 올해 2019년 올해 신용융자 규모가 7,600억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오히려 늘어났어요. 시장은 하락했는데 신용융자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상승장이 있었던 4월까지 보게 되면은 이 규모가 1조 2천억 원, 올해만 1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매우 가파르게 증가했던 것이죠. 자, 비록 그 이후에 한 4,600억 원 가까이 감소하긴 하였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올해 증가분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코스피는 그나마 작년 연말, 올해 초에 비해서 신용융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용융자 레벨이 높다라는 얘기는 이게 잠재적으로 시장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악성 매물이 쭉쭉 나올 수 있는 부담을 안고 있다라는 결정적인 통계적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준이요, 지금 코스닥 시장의 신용융자 증가 수준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2년 전에 2017년 당시 연말에 코스닥 화랑장과 비교했을 때 신용융자 증가폭이 매우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코스닥 지수와 그 시기 때 신용융자 증가분을 표시를 했는데요. 2017년 연말부터 해서 그러니까 9월 말부터 해서 연말까지 이때 당시 코스닥 지수가 거의 한 순식간에 40% 가까운 폭등을 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상승이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신용융자 규모가 1조 2천억 증가를 했습니다. 엄청난 증가 수준이었어요. 자, 그런데 올해 코스닥이 봄에 10% 이게 4월까지 한 11% 상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조 2천억 증가했다라는 것은 이건 과도한 증가폭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장이 크게 상승하면 신용융자 크게 느는 건 당연한데 조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융자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크게 늘었던 것이에요. 자, 이것은 이번 올 봄에 만들어진 신용융자가 예년과 다르게 다른 이유에 의해서 과도하게 증가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올해 봄부터 해서 최근까지 계속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신용융자가 왜 이렇게 늘었을까? 코스닥 시장이. 자, 여러 가지를 이제 막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뇌피셜이라고 하죠. 자,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자, 코스닥 시장의 신용융자가 증가한 이유로 우리 투자 문화 전반적으로 전업 투자자가 크게 늘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마음 급한 개인 투자자가 늘었다라는 부분을 원인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요, SNS상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데 보면은 전업 투자 또는 어떤 대박 수익률을 찬양하는 그러한 글들이나 영상들, 사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그거 볼 때마다 좀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 언제부턴가 이런 경향들이 하나둘 생겨났는데, 그분들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목적성을 떠나서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깜짝 놀랐고, 최근에 보게 되면 재테크 관련 투자 서적 1위에 예전 같으면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1위에서 10위까지 있는데, 전업 투자의 희망을 키우는, 그냥 전업 투자가 아니고 주식 전업 투자를, 희망을 키우는 그런 책이 지금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식 전업 투자에 대한 인식이 너무 쉽게 그렇게 확산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을 가지게 합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도 마음이 급해요. 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다. 자, 빨리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레버리지를 써야 되죠. 자, 그런데 이 레버리지 투자,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날의 칼이라는 것이죠. 자, 수익을 낼 땐 큰 수익을 내어주지만 손실이 날 땐 그만큼 엄청난 손실이 찾아온다는 것을 아무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코스닥 신용융자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 과연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좀 사진도 조금 무거운 사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바닥이 오기 위해서는요, 작년 가을처럼 신용융자가 한번 쭉 짜져야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시장이 조금이라도 하락하려고 그러면 악성 매물이 나오면서 발목을 계속 잡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코스닥 시장에서의 신용융자가 감소해야 되는 최저 라인은 자, 올해 초 신용융자 규모, 코스닥의 신용융자 규모인 4조 5천억 원 수준까지 감소해야 되고, 그 규모는 대략 7천억 원 수준으로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7천억 원. 이게 신용융자만 7천억 원이지, 신용융자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담보대출, 주식 관련 론 등등등 다양한 거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결국은 저 7천억 원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또 레버리지 금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 돈들 시장이 조금이라도 하락하면 마진콜이 나오면서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봄에 코스닥 신용융자가 늘어나는 흐름을 보면서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자체가 심한 고평가 영역에 들어가 있기도 하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신용융자 요 부분은 한동안 코스닥 시장에, 종합주가지수는 아닙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종목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저의 영상이나 그리고 세미나 등등에서 제가 자주 강조드린 것이 레버리지 투자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곤 해왔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투자를 자제하시기를 강하게 당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꼭 공자님 말씀만 듣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좀 거부감을 가지시는 것이 사실이에요. 레버리지 투자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서 어떻게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법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비아냥 섞인 톤으로 되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20여 년 동안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만 시장에서 생존하신 분들이 없어요. 자, 가끔씩 성공하신 분들이 있어서 언론상에 등장하시기도 하십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레버리지 과하게 쓰시면은 거의 대부분 시장에서 본인이 원치 않게 떠나시게 됩니다. 자, 꼭 기억하시면서 저의 영상을 보시는 우리 애청자님은 안전하게 레버리지 투자를 지양하시면서 안전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 인구 500만입니다. 12월 결산법인 주주수가 500만 명이니까요. 자, 이 500만 명 중에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 칼럼을 보시는 분들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극소수이신 분들이죠. 자, 어떻게 보면 영상을 접하신 우리 지금 시청자님, 애청자님도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인 투자를 위한 소중한 계기, 인연이 이번 영상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들의 관심에 감사드리면서요. 자, 이번 달 74차 정기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7월 26일 다음 주입니다. 와, 금방 찾아왔어요. 자, 다음 주 저녁 7시부터 9시에 강남 토주 2호점에서 자, 세미나가 개최되니까요. 자, 우리 애청자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참여 신청은 20분 한정이기 때문에 자, 참가 신청을 미리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댓글 최상단에 또는
영상 본문에 참여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셔서 우리 세미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마음 감사드리면서, 자, 우리 안전하게 레버리지 투자 지향하면서 성공 투자 함께 만들어 가시죠. 자, 그러면 내일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